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게 왼쪽 위에 보이는 이거대로 방패 만들기 해볼 겁니다. 방패 만들기를 하면서 로우 폴리곤 방패 모델링 및 매핑이 적용되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랑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제작하는지, 매핑이란 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시간 엔진에 적용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무슨 효과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할 겁니다. 전체 동영상은 가급적이면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은 30분이 살짝 넘을 것 같기도 해요. 목표는 40분 이내로 잡고 있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패 이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영어로 쉴드라고 치면 요새 저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컨텐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패라고 쓰면 그냥 방패들이 여러 개 뜰 겁니다. 그 중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방패 골라가지고, 원형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 설명을 해볼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요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세이브 여기 이미지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에서 방패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이래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맥스에서 불러와서 맥스에서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이미지를 뒤편에다 깔고 작업하는 거 기본으로 이거 알려드릴 건데, 키 설명 같은 것도 전부 다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창이 4개가 뜨는데 하나를 선택하고 Alt W를 누릅니다. 자, Alt W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다시 Alt W 누르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앞쪽에서 보는 건데, 여기 위쪽에 상단에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을 볼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퍼스펙티브는 소실점이 들어가서 앞에는 크게 보이고 뒤에는 작게 보이는 뷰고요. 오소그래픽은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와 상관없이 앞도 뒤도 다 똑같아 보이는 그 소실점이 없는 그 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탑은 위쪽에서 바라보는 거, 바텀은 밑에서 보는 거, 프론트는 앞에서 보는 거, 백은 뒤에서 보는 거, 레프트는 왼쪽에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도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들만 먼저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은 뭐다? 퍼스펙티브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밑에 퍼스펙티브 뷰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탑이나 아니면 프론트 이렇게 맞춰가지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위, 앞에, 옆에 이렇게 보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쪽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방패 모델링 시작입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클릭하면은 박스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박스는 이쪽 모디파이어 와가지고 모디파이어에서 보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박스를 F4번을 누르면 요게 디폴트 쉐이딩에서 엣지 페이스로 바뀌면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의 개수를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요 선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얘를 몇 개로 잡을 거냐면 가로 세로 2개씩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화면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0점을 맞춰줄 거고요. 이 방패가 실제 사람이 장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크기를 잡아줄 거예요. 방패는 보통 기준 1m로 갑니다. 그래서 100cm로 가게 되고요. 요게 길이가 될 거예요. Alt W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해주고 요 뷰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볼 겁니다. 저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박스 001이라는 거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요 옵젝트 컬러라는 창을 띄웠는데 요 옵젝트 컬러에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선택하면 옵젝트 컬러가 기본으로 바뀝니다. 저는 검은색을 선택해서 와이어가 잘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M을 누르면 메테리얼 에디터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이 맥스를 처음 깔았다면 이런 식으로 뜨지 않고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라는 창으로 뜨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메테리얼 에디터,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쓰도록 할게요. 모드는 이쪽 왼쪽 위에 클릭하면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메테리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적용해도 가능하고요. 적용 보여지기 버튼을 눌러서 현재 적용된 그 메테리얼을 실제로 보여질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가 클릭이 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메테리얼이 적용만 되어도 현재 메테리얼이 바뀌게 됩니다. 옵젝트 메테리얼이 저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옵젝트의 색깔을 담당하던 요 검은 부분은 이제 옵젝트 와이어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이어가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고 선택을 하면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와 너비 뭐 이런 거를 요렇게 맞춰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방패를 뒤에다가 대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잠깐만, 요게 아니라 얘가 100이어야 되겠구나. 길이가 100. 왜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요. 자, 똑같은 방식대로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번에 플랜은 너비와 길이를 120 정도로 만들어 볼 거예요. 120, 120. 그리고 크리에이트 딱 누르면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지고요. 이 플랜 평평한 판이라는 얘기예요. 판. 널빤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당연하겠지만 조작에 대한 설명은 따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이거 화면 조작 어떻게 하는지 먼저 숙지하고 요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비와 길이의 세그먼트를 각각 1씩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아까 전에 받았던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아질 수 있도록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데 이미지의 규격이 있습니다. 1024로 맞출 거예요. 1024 72 픽셀 기준이고요. 컬러는 RGB 8비트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고요. 어드밴스드 옵션 뭐 여러가지 있는데 요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럼 이제 1024에 맞는 요 이미지가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받았던 방패 요거를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포토샵에서 열기라 하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겠고요. 포토샵에서 이미지 작게 보이게 하는 거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하면 이미지 작게 보이게 할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옮기는 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고요. 이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해 주려면은 레이어를 컨트롤 누르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정렬 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자동 정렬이 걸려 있어서 딱히 뭐 정렬을 하지 않아도 다 맞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격자가 나오고요. Alt Shift를 누르면 크기를 맞춰서 동시에 늘릴 수 있습니다. 방패가 정중앙에 딱 올 수 있도록 크기를 맞춰 가지고 확대시켜 준 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컨트롤 시프트 S 이거를 쉴드 1024 라고 이름을 짓고 JPG로 그냥 저장할 거고요. 얘는 무손 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24짜리 그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맥스가 이렇게 있으면 맥스에다가 쉴드 1024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여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이미지가 요 플랜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위에다가 요 모델링을 얹어 놓고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Alt X를 누르면 반투명으로 보이게 되고, 얘를 여기에다 맞춰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크기와 그것도 다 맞춰 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0000 다 맞추고, 높이는 조금만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지는 상태로 해주고, 얘는 이제 우리 저 버텍스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거 알죠? 그거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에 맞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이미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미지가 들어갔을 경우 이미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테리얼 에디터에서 다른 메테리얼을 선택하시고요. 픽 메테리얼 프롬 옵젝트에서 메테리얼을 선택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메테리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아래쪽에 맵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추를 눌러보면은 현재 맵 슬롯에 디퓨즈 컬러에 쉴드 1024 jpg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위쪽에 보면 비트맵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에 이 맵이 들어가 있는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로를 클릭하고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면은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확인차 한번 실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픈. 자, 이미지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교체가 가능하다. 자, 됐죠?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 Show Shade Material인 뷰포트 버튼이 클릭되어 있지 않다면 쉴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적용은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입니다. 선택된 메테리얼을 선택에 적용하기. 예. 자, 그럼 플랜이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두 개 다 선택되기 때문에 자꾸 선택되는 거를 이게 되게 번거로워져요. 그러면 이제 선택되는 거를 막으려면,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적어도 1cm 정도는 띄어놔야 되겠군. 자, 일단은 이걸 어떻게 방지하냐면, 자, 선택한 이미지를 우클릭하고, 선택한 이미지를 여기에서 우클릭하고 프리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프리즈 셀렉션. 자, 프리즈 셀렉션을 선택하게 될 경우 해당 오브젝트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프리즈 셀렉션을 선택할 경우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지만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텍스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클릭해서 언프리즈 올을 하여 다시 보여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택되지 않으면서 맵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탭에 들어가서 Show Frozen in Gray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 물론 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는 우클릭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들어가도 동일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클릭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바꾸는 거랑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탭 모드에서 바꾸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은 다를 게 없어요. 완전히 같습니다. 둘 중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쇼 프로즈닝 그레이를 끄면은 저쪽에서도 꺼집니다. 자, 우클릭하고 다시 프로즌 셀렉션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이미지가 나오면서 선택되지 않는 그런 방패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방패를 선택한 다음 이제 그 오브젝트 사각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클릭한 다음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그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 위쪽 줄에서 위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를 누르고 위에서 보는 작업과 그리고 앞에 옆에서 보는 작업들을 더 자세히 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미지가 직접 보이면 좋겠죠.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4번을 누르면 와이어도 켜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얘는 거의 평면에 가까운 모델링이기 때문에 위쪽에서만 보고도 모델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선택하면은 점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점을 맞추기 쉽겠죠. 자, 그래서 구부러지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 놓고요, 이렇게 끝점에도 맞춰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적당히 이렇게 각면이 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는 각이 더 많아야 방패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각을 조금 더 추가할 건데, 각 추가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여기를 선택하고 링을 눌러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커넥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커넥트를 시켜주면은 엣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간 엣지들을 일자로 정렬해주기 위해선 메이크 플래너로 이렇게 Y축 또는 뭐 X축, Z축을 눌러서 축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축정렬 이후에 내가 옮기고 싶은 부분에다가 적당히 위치를 바꿔준 다음 점을 옮겨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엣지를 다시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루프가 되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스플릿 눌러서 잘라낼 겁니다. 5번을 누르면 분리된 덩어리들마다 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면이 잘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을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엣지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선택되겠죠. 클릭하고 들어가서 선택 후 커넥트를 눌러서 정렬 시켜주고 다시 위치에 맞도록 살짝 밖으로 꺼내서 요거를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얼추 이제 비슷한 모양이 점점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삐져나간 건 안쪽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중앙 버텍스들을 다 선택해 보니까 X축이 0점에 있는 게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일 때 오브젝트 정렬을 X축 0점으로 해줘야 우리가 이제 버텍스나 뭐 이런 것들이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정렬을 이용해서 방패를 반대쪽에도 똑같은 걸 만들어 볼 건데,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시메트리는 모디파이어 리스트 하단에 보면 S로 시작되는 시메트리 요 명령을 클릭하면 우측에 만들어진 모델링을 좌측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메트리 내부에 보면 미러라는 것이 있고, 미러를 움직였을 경우 움직인 축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만큼 복사를 해주는 거를 볼 수도 있고요. Show and Result On-Off 토글을 눌러서 결과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매우 수월해질 수 있어요. 자, 다시 미러 축을 0점에다 두고 여기 X라고 XYZ라고 되어 있는 요 구간에서 요 버튼을 우클릭하면 0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Z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하면 0점으로 되돌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방패가 만들어졌으니까 방패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휘어 보일 수 있도록 에디터블 폴리에서 엣지를 선택한 뒤 중간 부분에 엣지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커넥트를 눌러서 추가.
그리고 1번을 선택한 뒤 점과 점을 선택해서 이 구간을 이을 거예요. 이거를 이을 때는 커넥트로 이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중간 부분을 위쪽으로 조금 띄워 볼 건데, 사람이 손으로 클릭해서 중간 부분을 띄울 경우에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면, 자, 5번을 눌러서 면으로 선택한 뒤, 그 다음에 FFD, 여기 보면은 모디파이어 중에 FFD라는 것이 있습니다. 333 이라고 적혀 있는 구간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점들을 클릭하고 위로 쭉 드래그를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다시 바로 옆에 있는 점들까지 선택해 준 다음 천천히 들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방패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방패가 너무 튀어나오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자연스럽게 조금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잡아 당겨주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편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선형 모양을 만들 때 좀 많이 쓰여요, FFD. 자, 그리고 FFD 작업이 다 됐다면 요것을 요 아래 에디터블 폴리에 더하기 위해서 우클릭한 뒤 컬랩스 툴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UV나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UV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블 폴리에서 점이나 선이나 면을 선택한 뒤에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뒤 얼랩 UV를 W를 누르게 될 경우에 작업 도중 얼랩 UV W를 중간에 맨 윗부분간에서 우클릭하고 컨트롤하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요거를 누르게 될 때도 있고, 또는 의도치 않게 작업 도중에 이거를 합치게 되거나, 또는 이 위에 뭔가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올리고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지웠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업 수순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꼬여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작업해뒀던 UVW가 전부 다 날아갑니다. 복구 불가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경우가 없는데,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작업하게 될 뭐 캐릭터나 아니면 자세한 작업에 뭐 디테일한 작업들 있잖아요, 총기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UV를 피는 도중에 어쩌다가 면을 선택한 뒤에 작업을 하던 중에 요거를 깜빡하고 잊어가지고 뭐 컬랩스토나 뭐 이런 식으로 더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뜨문뜨문 UV가 다 적용되지 않은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제 추천은 저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요 선택을 해제하고 UVW를 눌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측면을 봤을 때 이 끝부분이 바닥에 딱 맞닿도록 하고 싶어서 여기를 더블 클릭으로 루프로 선택한 뒤 Z 버튼을 눌러서 딱 맞춰줬습니다. 메이크 플래너 Z,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점은 방패 두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딱히 보기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버텍스를 이동시켜서 좀 더 방패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안쪽으로 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패에서 점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 점이 정확하게 엣지를 따라가도록 해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Shift X 키를 눌러서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넌 컨스트레인츠 넌 상태가 엣지 상태가 되도록 Shift X를 눌러서 요거를 바꿔주고 요거를 끌어 당겨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위쪽도 컨트롤을 눌러서 버텍스 여러 개를 선택한 뒤 살짝 옮겨줘서 여기 중앙에 딱 맞도록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도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요 정도로 잡아주고 이쪽은 살짝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수동으로 잡고 움직이는 거를
예전에는 버텍스 노가다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심각한 중노동도 아닌데.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정렬 기능이라든가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전부 다 손으로 직접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다 맞췄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방패 모양이 다 만들어졌다면 시메트리를 지워줍니다. 자, 저거를 지워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를 왜 지워주냐면, 자, Alt X를 눌러주고 이제 요 방패를 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자, 폴리곤에서 이 면을 선택한 뒤에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밑에 보면 폴리곤 스무딩 그룹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자, 모델링을 선택 해제한 뒤 F4번을 눌러서 면만 보는 상태로 이렇게 보면은 방패 끝부분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꺾여져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메테리얼 에디터에서 스페큘러 레벨을 증가시키고 글로스니스를 좀 더 증가시켜서 방패를 좀 더 번쩍거리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이죠? 마치 그 칼 갈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딱 끊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사람들 취향에 따라 나는 방패 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게 좋아 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의도하려고 하는 거는 이 구간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쫙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뜬금없이 이렇게 깎이게 되는 모습을 없애고자 한다면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가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무딩 그룹을 클리어 올 해주고 1번을 눌러서 다 하나로 통합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F4번을 다시 눌러보면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보여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보여지게 해야 되냐면, 물론 이게 각이 있을 때는 저거를 잘 이용해서 각을 만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런 방패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그렇게 칼 갈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속 빼고요. 그런데 금속이 그런 부분으로 잘라지게 만들고 싶다면 금속 부분 모델링을 따로 해서 그 부분만 그렇게 각이 지도록 따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방패 이미지를 이 모델링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패를 반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요게 모델링 작업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손잡이 만들어 볼까요? 손잡이. 자, 손잡이는 간단합니다. 박스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젝트를 해당 옵젝트에 맞게 중간에 정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옵젝트가 X에 있다면 이 옵젝트를 선택하고 위치를 X로 잡아주면 정확하게 딱 중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옵젝트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나는 저 옵젝트에 이 옵젝트를 정확하게 딱 갖다 붙이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Alt A를 누르면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축에 맞도록 정렬할 것인지, 이 축에 맞도록 정렬이 피벗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옵젝트 중앙에 위치하게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 두 개를 사용하고요. XYZ는 다 켜져 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얼라인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것은 앵글을 뜻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를 앵글을 바꿔볼게요.
앵글을 바꿀 땐 보통 앵글을 바꿀 땐 앵글 스냅 토글을 켜서 우클릭하면 몇 도씩 바꿀지 볼 수 있었죠. 5도씩 바꾸는데 저는 요거를 45도 정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잡아준 뒤에 Alt A를 눌러서 방패에 정렬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각도도 같이 따라가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자, Alt A는 키는 어디냐면 요 위쪽에 이렇게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킨 뒤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원래 0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요거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패는 손잡이가 한 요쯤에 있는 게 좋겠고요. 살짝 내려고 방패와 손잡이만 보고 모델링을 할 거니까요. Alt Q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솔레이트 모드가 켜지고 선택된 오브젝트들만 보여지게 되고요. 선택된 오브젝트를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해서 편집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오브젝트의 중앙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중앙 부분을 자르고 반대편을 지우고 측면을 선택해서 조금 얇게 만들어 준 뒤에 엣지를 선택해서 적당히 잘라서 이 구간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4번을 누른 뒤 이 끝부분을 선택해서 이 구간이 구부러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선형을 만든다는 FFD를 사용해서 컨트롤 포인트로 끝구간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앵글 값을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맞춰주고요. 중간 부분은 선택해서 적당히 기울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주면 다 합쳐지게 되고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조금씩 버텍스를 이동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나중에 안 보이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텍스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안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딜리트 키로 지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방패 모델링이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패와 손잡이를 더할 거기 때문에 어태치를 누르고 손잡이를 더해 줍니다. 자, 이후 시메트리를 해준다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S 구간까지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누르고 S를 누르면 위쪽에 있었네요. 자주 사용하는 요거 밑에 쪽에 원래 이게 있습니다. 자, 시메트리를 선택하면 요렇게 시메트리가 딱 되고요. 방패 손잡이까지 딱 만들어지게 됐네요. 자, 엔드 리절트를 키고 방패 모양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손잡이가 조금 더 F3번 눌러가면서 저 끝에가 선택이 되어 있네. 또 요거를 살짝 움직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패에다가 UV를 만들 겁니다. 시메트리를 끄고요. UV는 반만 피면 반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채색을 절반만 해줘도 나머지 절반이 자동으로 채색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벗어나서 보게 되면은 여기 만들고자 하는 방패는 좌우가 똑같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자 모양을 보면은
머리는 왼쪽에, 몸통은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UV를 필 때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때는 이 구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만 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간만 살짝 띄워서요, 폴리곤을 선택한 뒤 Shift 누르고 드래그로 요 폴리곤을 움직여 주게 되면 복사가 되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복사를 한 구간을 다시 엣지를 선택해서 일단 얘를 디태치하고 작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디태치. 그리고 현재 만들고 있는 방패는 우클릭하고 하이드 셀렉션으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엣지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위로 드래그하고 Alt W를 눌러서 위쪽에서 정확하게 보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켜주고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 끝단까지 맞춰주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면을 빼주고, 점을 선택해서 위치를 맞춰주고, 그리고 꺾이는 쪽에 엣지를 맞춰주고, 링 커넥트, 링 커넥트. 이 구간이 이쪽으로 쭉 모여 들어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끝에서부터 자, 이런 식으로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그냥 합치는 게 좋습니다. 타겟 웰드를 이용해서 이쪽 끝으로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는 따로 넣을 겁니다, 이미지를. 자, 그리고 얘를 시메트리 해주면 이렇게. 근데 크기가 조금 안 맞으니까 크기가 맞을 수 있도록 크기는 안 맞아도 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텍스처를 여기에 이 모델링에 맞출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모양이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좀 울퉁불퉁하죠? 자, 이게 울퉁불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클릭하고 원하이드 5를 해서 방패에 맞을 수 있도록 이 구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 살짝 튀어나와야 되겠죠? 좀, 자, 평평하게 Z. 네. 그 다음에 FFD를 이용해서 근데 이 FFD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너무 평면이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포인트 끝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여러 개를 해줘가지고 요거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방패에 딱 달라야 붙어 있다기보다 살짝 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그럼 하나로 다 더해지죠. 자, Alt X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생성한 구간은 이런 식으로 각이 꺾일 때 삼각형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선택하고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무딩 그룹에서 클리어 5를 하고 다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보여지게 되고요. 요관이 살짝 떠 있는 게 좋겠다.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시 자르고 지우고, 이게 이쪽을 편집했기 때문에 왼쪽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모양이 다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자르고 다시 복사 후 우클릭 후 컨버터 에디터블 폴리. 자, 방패는 다 됐고, 방패 앞부분에 사자 모양 들어갈 것도 다 됐고, 그럼 이제 전체를 다 더해준 다음에 UV를 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복사가 되어야 되는 모델링은 좌나 우측만 남겨둔 채 한쪽은 지우고, 좌우 양쪽이 동시에 맵이 펴져야 되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시메트리가 다 적용된 이후에 어태치를 해가지고 이 구간을 한 번에 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더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UV를 필 거니까 선택을 해제하고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얼렘 UVW를 누르고 얘를 정확하게 딱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UV 에디터를 누르고요.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확대 축소,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동. 똑같죠? 자, 3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프로젝션에서 플래너 맵을 선택한 뒤 Z키를 눌러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플래너 맵을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 선택으로 요거를 Select by Element UV 토글이라고 해서 덩어리 선택으로 바꿔준 뒤 이거를 딱딱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손잡이 같은 경우가 이제 원통형 UV를 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은 방패를 보고 모델링을 뭘 맞출 건 아니기 때문에 방패는 안 보겠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Alt Q를 누르면 현재 작업하는 것만 보고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튜브 형태로 생긴 모델을 UV를 펼 때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을 떼어서 이 구간만 떨어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 구간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루프가 되게 되겠고요.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 이 구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V상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지 모델링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하고 이거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 이게 직각으로 쫙쫙 펴지게 하기 위해서는 리쉐입 엘레멘트의 스트레이튼 셀렉션을 누르면 이렇게 쫙 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모델링의 모양에 맞도록 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릴렉스 커스텀이 있고 릴렉스 커스텀 아래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릴렉스 툴이 나오고요. 릴렉스 툴이 나온 다음에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주면 이 원통형 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모형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 줍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 면의 면적은 이쪽 변이 바깥쪽 변이 안쪽 변보다 넓기 때문에 더 긴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뜯을 거냐면 이 끝단 부분과,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엣지를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엣지를 더블 클릭, 이러면 이쪽 끝 저쪽 끝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전부 선택한 뒤 컨트롤 B를 눌러서 떼주면 이런 식으로 뒷면과 앞면, 뒷면 그리고 앞면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뒷면 같은 경우에는 뒤가 이쪽으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는 뒷면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면이 렌더링 되고 있는 모양은 요런 형태로
렌더링이 될 겁니다. 노말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UV에서 볼 때는 면이 모양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면으로 돌아가 있는 면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 면을 미러 버티클리 셀렉트 오브젝트들을 눌러서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릴렉스를 그냥 했을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면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펴졌는데, 만약 면이 복잡하다면 이게 제대로 펴지지 않고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해결책은 빙글빙글 돌지 않을 때까지 면의 끝단을 방패 자르듯이 잘라서 빙글빙글 돌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펴줄 수 있고요. 얘도 펴주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다 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각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크기를 맞추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릴렉스 툴에서 스타트 릴렉스를 누르면 현재 이곳에 맞는 비율대로 UV의 비율도 맞춰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보여드릴게요. 손잡이가 이만한, 잠깐만요, 크기가 왜 안 커지? 손잡이가 이만한 크기일 리가 없겠죠. 앞에 보여지는 것도 이만한 크기일 리가 없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크게 해도 나중에 다 선택한 다음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주면 자신들의 비율에 맞도록 크기가 재조정됩니다.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요 안에 넣어야 됩니다. 요 체크박스 무늬 안에. 요 체크박스 무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로 세로 비율이 1인 텍스처가 이곳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UV 좌표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더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서는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박스들을, 그러니까 요 모델링 UV 조각들을 이 네모 안에 잘 넣어야 텍스처에 정확하게 딱 맞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어레인지 엘레멘츠라고 해서 면 정렬하기, 여기에서 팩 커스텀을 눌러줍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한 뒤에 적당히 유저가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너무 끝단으로 가거나 너무 아래 위치하거나 하는 거를 방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보다 살짝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왼쪽에 이런 식으로 끝단에 약간 거리를 넣어 주셔야 이게 나중에 매핑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문제란 이쪽에서 브러쉬를 칠할 때 이쪽으로 튕겨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UV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무한대로 반복되는 텍스처들 중 텍스처 한 칸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3D 개념에서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막으려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막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만 그 기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막는 프로그램들이 어디인가 있을 거고요. 맥스에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무한히 반복되는 텍스처 기능을 사용하면서 요거를 쓰게 될 거예요. 물론 엔진에서 그것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각각의 프로그램들마다 각각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꺼는 게 나은지 킨 게 나은지를 물어볼 때는 그냥 기본 사양을 두고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되는 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UV를 피면 이게 UV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UV 작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 매핑 작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UV를 2D 이미지 형태로 외부로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dit UVW에서 툴을 누른 뒤 렌더 UV 템플릿을 누르고, 이 렌더 UV 템플릿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옵션들이 나오면 여기서 1024, 1024로 작업을 할 거니까 이대로 두면 되겠고요. 이게 설정이 다 마무리가 됐다면 렌더 UV 템플릿을 클릭하여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위에 디스크 버튼,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그냥 JPG 쓰겠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작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쉴드
UV라고 명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에디트 창은 끄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게, 여기에서 우클릭하고 컨버터 에디터블 폴리로 요거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서 우클릭하고 컬랩스 5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컬랩스 5를 할 때는 자꾸 저렇게 그 경고창이 떠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면 앞에 나와있던 요 사자상이 들어갈 부분을 다시 디태치하여 뒤쪽에 있는 이 모델링이 다시 시메트리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자, 잘 됐죠? 우클릭한 다음에 컨버터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줘서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를 해서 여기에 더해줍니다. 그럼 이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고요. 자,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벗어나서 이제 방패에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넣는 작업은 포토샵에서 할 거예요. 자, 포토샵으로 돌아온 다음에 포토샵에서 (1024) 파일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더블 클릭을 눌러서 이제 쉴드 요거를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쉴드 UV.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쉴드에 맞도록 이제 편집을 좀 할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화 되고, 위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위쪽으로 올린 이미지를 디퍼런스로 바꾸면 방패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원본은 따로 만들어 두고 계속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원본은 여기 두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레이어 칸에 갖다 둬서 이거를 복사하거나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된 레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 자, 무브 키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레이어를 움직일 때 화살표로 1픽셀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넛지라고 하는데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사이즈 조절을 조금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기 와 있는 게 맞습니다. 한 이쯤에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놨으면 확인. 자,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 적당한 색을 선택해서 여기를 칠해줄 거예요. 색을 선택하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이러면 쭉 칠해지죠. 다시 여기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 제가 깜빡을 했는데 우리 집에 지금 드라이버 설정이 안 맞아가지고 포토샵 버전이 이게 CC 버전 몇이더라. 아이고, 잘못 켰다. 포토샵 버전 19.1에서 저게 안 먹어요. 타블렛. 저거를 깜빡했네. 근데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색이 맞도록 따주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텍스처가 UV가 요렇게 있으면 UV는 2D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이 2D 이미지가 3D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2D의 요 끝점 요기 때문에 이미 그 3D에 들어가는 구간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일단 제가 이렇게 다 늘려놓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서 PSD로 저장을 한 다음,
diff. 이거를 맥스에다 넣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맥스에다 이 이미지를 넣어주면, 자, 이제 새로운 매테리얼을 선택한 뒤 새로운 매테리얼의 이름을 쉴드라 명명하고, 디퓨즈의 요 옆쪽에 오른쪽을 클릭해서 비트맵을 선택한 다음 OK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까 맥스 튜토리얼 쉴드 방패 만들기 쉴드 div 오픈하면 그대로 들어가게 됐고, 자, 파렌치로 올라가서 적용하고 보여지게 하기. 이러면 잘 들어갔죠? 문제없이. 자, 근데 이게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깎아내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한다면, 음, 그냥 요쯤인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영 보기 안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때, 아, 나는 이 방패 끝에가 시커멓게 타는 게 좀 이상하다. 원래 이 방패 모양에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보이게 할 순 없나? 라고 하시면,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100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방패에 들어간 이미지대로 방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포토샵으로 가가지고 이미지 편집을 계속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칠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옇게 뜨게 되거든요. 끝에 부분들이. 자,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그죠? 끝에가 좀 덜 튀어나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위쪽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색깔이 아닌데 이 색깔이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 데를 여기를 이제 따로 구분을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여기를 막 지우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전에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사이즈가 맞는 게 좋을 테니까 사이즈에 맞도록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해주고요. 요 철판이 바깥으로 살짝 삐져나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은 이렇게 채색을 칠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아, 근데 피랍이 안 들어가니까 영 느낌이 좀
자,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를 전부 따주고, 물론 피랍이 없을 땐 저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마치 피랍 들어간 것처럼 문대서 느낌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비추입니다. 근데 자,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딴 다음에 주변에 이제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니지, 먼저 이거 마스크를 겁시다. 마스크 기능이 있는 겁니다. 마스크,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 내가 왜 자꾸 레이어 옵션을 걸지? 여기 마스크 선택하면은,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검은색을 칠하게 될 경우에 이 구간이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옆에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지운 게 아니라 마스크를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볼 때는 채널에 와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구간이 마스크가 들어간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지워서 저 구간만 남기고 이렇게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이게 원본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본을 나중에 다른 부분에 갖다 쓸 수 있어요. 요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파라는 거를 다루게 될 때 검은색은 안 보이고 흰색은 보이고 할 때의 그 그런 이론에 대한 거를 먼저 미리 맛보기로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뒷배경은 방패 뒤쪽은 이 정도 색깔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방패 뒤쪽에 채색을 할 거고요. Alt 딜리트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전경색이 칠해집니다. 전경색이란 여기 나와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안 보이게 돼 있어서 여기도 안 칠해지나? 이 아니라 선택해 놨구나.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이 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하시고요. 좀 더 어둡고 좀 더 진한 색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맞추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깥쪽이 조금 더 어둡게, 아래쪽이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패 손잡이 구간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을 칠한 다음에 이게 지금 바깥쪽이 어느 쪽인지 알려면, 아까 전에 제가 잘랐던 쪽이 하단 구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단이고 이게 안쪽입니다. 이게 바깥쪽이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색을 좀 더 밝게 칠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좌우로 그라데이션 줘도 좋겠지만 지금 피랍이 안 먹어서 포토샵 다른 버전을 키면 되긴 하는데 방패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요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에다가 적당한 색을 깔아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맥스에 와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 어느 특정 부분만 이런 식으로 맵이 반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위해 살짝 띄워가지고 이 구간만 다른 그 맵을 넣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인 거죠. 멀리서 보면 지금 제가 뒷부분을 안 지워서 그런데 뒷부분까지 싹 지워 놓으면은 감쪽 같아요. 여기 지우는 방법이 어떻게 지우냐면 이 구간을 선택한 다음 자 컨트롤 J를 누르고 그 다음에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지우개로 여기를 살살 지워줍니다. 이 포토샵 편집 아시잖아요. 예. 사진 편집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자주 쓰는 게 요 패치라고 해서 패치 툴 이게 선택하고 이게 아이고 여기 비어있는 데구나. 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이 구간을 이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치를 이용해서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너무 색이 다른 데다 써버리면은 저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패턴을 먼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더해주고 더해준 구간이 어색하지 않도록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아이고 또 튀네. 튄다. 이 흰색 살짝 들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포토샵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해주는 게 맞겠죠. 점 찍고 됐다. 여기만 살짝 바꾸면 돼. 패치. 좋아. 근데 패치할 때 주변이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딱 끊겨 보이게 되는데 저렇게 안 끊겨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요. 일단은 쟤도 요만한 사이즈니까 한 요쯤에서 복사하면 돼요. 자 컨트롤 E를 누르면 레이어가 더해지고 레이어가 더해진 상태에서 패치 키를 선택한 다음 패치 구간을 선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기 끊기는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치를 이용해서 바꾸기 전에 미리 선택을 해서 이 선택한 구간이 복사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컨트롤 J. 짧으면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뭐지? 클로즈. 광고도 하네요 이제. 야, 포토샵 아주.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에 실사 맵 작업한다고 하면은 다 이거였어요. 저희 맵 편집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 문제가 되는 게 손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점점.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차후에 이제 그 게임의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면은 바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아트를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정말. 뭐 물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막 연습하고 뭐 이러면 또 금방 또 따라가는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그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쉽게 말해서 그 경력이 좀 쌓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늘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요 끝에가 좀 마음에 안 들던데 아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저 튀어나온 구간을 편집할 때는 약간의 보셨죠? 네, 패치 여기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패치가 또 만능 툴인 것 같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막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려가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요쯤이면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뒤에 요 모양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좀 더 그럴싸해 보일 것 같네요. 이게 요 구간이 조금 어색하니까 요 구간만 살짝 바꿔줘. 네. 됐습니다. 저장. 자, 맥스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요 번들거리는 게 좀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요 번들거리는 것만 또 없앨 수 있죠. 뭘로 없앨 수 있어요? 이 패치. 이거. 이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뭐 번들거리는 게 좀 덜해집니다. 음, 퍼지죠. 좀. 좀 덜하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색감을 맞추려면은 얘는 좀 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귀찮은 방법이긴 한데 전부 다 흑백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흑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 매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과정이 귀찮은데 뭐 기왕 하는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영역을 동시에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영역 마스크를 임의로 지정하면서 하면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영역 마스크 무슨 말이냐면 오파시티 낮추면 이런 식이 뚫려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난 여기를 색깔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선택 영역일 때는 선택 영역으로 여기를 Alt 누른 상태로 빼야 되거든요. 근데 빼다가 Alt 키가 종종 자 이게 손가락에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선택이 다 취소가 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선택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건데, 만약 선택을 하는데 내가 한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은 7분 정도의 시간 동안 다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작업 반복이라는 거는 뭐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작업 도중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다 컴퓨터 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뭐 산뜻한 마음으로 작업을 다시 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아예 다른 색으로 칠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여기가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여기에서 조정 레이어를 선택해서 조정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으로 가가지고 세츄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채색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 덜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이거를 그대로 더해주고 다시 한번 패칭 작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아까보다는 좀 덜해지는 것 같다. 저 얼룩이 좀 남아가지고. 얼룩 싫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얼룩 다 사라집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해두고요.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된 이 방패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외부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계획대로, 자, 우클릭하고 언프리즈 올 한 다음에 얘는 지우고요. 이제 얘를 이제 엔진 뷰어에 가져갈 겁니다. 자, 엔진 뷰어에 가져가기 전에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를 먼저 맞춰 보시고요. 크기가 XYZ가 같은지 100인지 확인합니다. 앵글을 찍어보고 XYZ가 0도 0도 0도인지 확인합니다. 좌표점이 0점에 정확하게 다 맞는지, XYZ가 0점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확인한 후 유틸리티에서 리셋 폼을 누르고 리셋 셀렉티드를 해준 다음에 버튼이 안 눌렸네요. 자, 해준 다음에 오클릭하고 컴퓨터 에디터블 플리, 이러면 익스포트 할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크기가 이게 대충 맞는지 옆에다가 박스 하나 띄워가지고, 자, 높이가 114, 너비가 35cm, 두께가 7cm, 이 정도면 실제 방패와 매우 흡사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맥스 꺼지려고 그러나 설마? 깜짝이야. 자, 저장 옵션에는 FBX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뭘 쓸 거냐면 OBJ를 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OBJ가 범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툴에서 쓰일 수 있는. 지브러시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브러시가 FBX 임포트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토데스크가 FBX의 라이센스 비용을 물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FBX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을 실으려면은 라이센스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내야 되나봐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비즈니스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예.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뭐 이후 저 모델링 지브러시들을 보면 그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기본 옵션입니다. 익스포트 메테리얼, 크리에이트 메테리얼 라이브러리, 플리 YZ, 텍스처 코디네이터, 노멀, 스무딩 그룹, 버텍스, 노멀, 텍스처, 그리고 로그는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옵션도 여기에 맞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모스 뷰어인데요. 와, 영상이 벌써 1시간 20분이나 됐네.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오픈 씬. 이거 아니고. 자, 여기 왼쪽 메뉴 보면 임포트 모델 있습니다. 클릭하고, 바탕화면. 매스 튜토리얼, 매스 방패 만들기, 쉴드. 자, 실드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는 Alt 누르고 왼쪽 클릭이 회전, Alt 누르고 가운데 클릭은 이동, Alt 누르고 우클릭은 확대 축소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맞춘 다음에 실드 쪽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요 디퓨즈 파일을 알베도 맵에 넣어줍니다. 그 색이 지금 회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패를 선택하고 이렇게 각도를 살짝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리고 컬백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컬백 페이스는 뭐 하는 거냐면 면이 뒤집혔을 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면이 뒤집혔을 때 안 보이게 하는 거를 걸어줄 정도로 뒤집혀져 있는 면이 보이지가 않는 모델링인 겁니다. 이거는, 그죠? 딱히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탄젠트 스페이스가 원래 기본이 마모셋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D 스튜디오 맥스로 바꿔놨거든요. 이거 기본에서 바꿔주시려면 프리퍼런스에서 디폴트 탄젠트 스페이스를 마모셋에서 3D 스튜디오 맥스로 바꿔주면 되고, 디폴트 유닛을 원래는 이게 원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밀리미터인지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셔야 맥스에서 잡았던 그 크기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씬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씬이랑 씬 임포트 할 때도 전부 다 센티미터 기본에 맞춰져 있는 것이겠고요. 스카이를 선택하면 지금 스카이가 요 배경이 지금 연구실인데 프리셋을 눌러서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볼 수 있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우클릭을 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멋진 연출을 하기 위해서 뉴 섀도우 캐쳐라고 클릭해주면 밑에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는 이렇게 판이 하나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명을 클릭해서 조명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조명 역시 마찬가지로 맥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명은 스팟라이트보다는 이 타입을 디렉션으로 바꿔가지고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방향은 각도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입을 이거를 바꿔주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 그림자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라이트가 넓어지니까요. 그래가지고 라이트의 너비를 어느 정도로 바꿀 것인가를 이걸로 정할 수 있겠고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디스턴트는 상관이 없는데 밝기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밝기가 매우 밝아지면은 오브젝트가 확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박스로 가서 스카이로 가서 앰비언트 스카이가 아니라 이 백드롭 모드를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 조명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같은 거를 좀 바꿔보고자 한다면 카메라에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커브에서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을 또 따로 만질 수 있습니다. 포토샵 그 커브 만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왼쪽 밑에 커브,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 프리셋,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좀 들어가는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방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퍼플인데 좀 이런 식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블룸, 이게 좀 블룸이라는 게 이게 뽀샤시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뽀샤시의 크기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타지 않도록 살짝 넣을 수 있고요. 그 샤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또 뭐 바꿀 거 없나? 딱히 여기서는 뭐 별로 뭐 바꿀 거 없네요. 방패 뭐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미지로 찍을 때는 어떻게 찍냐면, 라이트가 너무 밝은가? 4면 너무 1.2.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캡처를 하면 되는데, 이 캡처 밑에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샘플링을 높이면 이게 해상도가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JPG로 놓고 샘플링이 16 정도면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파나 뭐 이런 걸 쓸 때는 샘플링을 높여야 알파가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다 해준 다음에 이거 출력되는 크기는 1028 1280720 해가지고 OK 눌러주면, 음 아 맞다, 이거를 이미지를 눌러야 이게 저장이 되지. 예, 저장됐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방패 만들기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적용까지 하면 이렇게 요렇게 돼서 완성. 최대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전체를 다 설명했는데, 좀 모르겠거나 아니면 좀 꼬이거나 나는 잘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시죠?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